도둑이야! 편의점에 점장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굴러간 빵 한 조각, 떨리는 노파의 손. 그 순간 22 지은의 손이 움직였어요. 주머니 속 1,000원, 하루 번 돈 전부였죠.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이 노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와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낡은 외투를 입은 노파가 안으로 들어섰죠. 허리가 굽은 채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어요. 노파의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지만 노파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점장은 카운터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파를 힐끗 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죠. 노파는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빵이 진열된 선반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움츠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빵을 만지작거렸죠. 하나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또 다른 빵을 집었어요. 가격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좀 만지세요. 노파가 움찔했어요. 사려면 사시던가. 점장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노파의 손이 더 떨렸어요. 빵 하나를 겨우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빵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굴대굴 굴러갔죠. 노파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빵을 주우려 했어요. 점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노파가 고개를 들었어요. 떨어뜨린 거예요. 아니, 훔치려는 거지. 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둑이야. 목소리가 편의점 안을 울렸어요.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젊은 여자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노파가 말했습니다. 떨어진 것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냥 잘못해서. 점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 노파의 눈가가 축축해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어요. 그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누군가 움직였어요. 계산을 정리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22, 대학생 지은이었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죠.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였어요. 똑같이 떨리던 손이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점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어요. 노파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 쪽으로 물러났죠. 지은이 한 걸음 나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점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점장이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나왔죠. 점장이 팔을 뿌리쳤어요. 학생이 왜 끼어들어? 지은이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어요. 점장이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거지도 많다니까. 비웃는 목소리였어요. 노파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더 굽어 보였죠. 지은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구겨진 지폐가 만져졌습니다. 1,000원이었어요. 오늘 하루 번 돈의 전부였습니다. 손가락이 지폐를 꽉 쥐었어요. 지은이 카운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천천히 걸었죠. 발걸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점장이 지은을 봤습니다. 뭐야 너.
지은이 손을 펼쳤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가 드러났습니다. 이걸로 빵값 계산하겠습니다. 편의점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지은을 봤습니다. 점장의 눈이 커졌죠. 뭐라고? 지은이 다시 말했어요. 빵값 제가 내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점장이 헛웃음을 쳤어요. 학생이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구나.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래?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요. 그래도 뭐,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지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머니는 빵을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 보면 알아요. 지은의 눈이 노파를 향했습니다. 노파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뒤돌아보고 있었죠.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1,000원을 카운터에 놓았어요. 계산해 주세요. 점장이 지폐를 집어 던졌습니다. 됐어, 안 받아.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은이 그것을 주었습니다. 다시 카운터에 올려놓았죠. 이게 제 하루 전부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쓸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점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감동적이네, 정말.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젊은 손님 하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점장이 그걸 봤죠.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찍고 있었어요. 점장이 지은의 명찰을 움켜잡았습니다. 이지은. 명찰을 잡아당겼어요. 똑딱 소리가 났습니다. 명찰이 떨어졌죠. 바닥에 굴렀어요. 오늘부로 그만둬.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점장님, 사장한테 보고할 거야. 점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런 직원 필요 없어. 지은이 명찰을 주었습니다. 손에 쥐었죠. 플라스틱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노파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제 잘못이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점장이 문을 열었어요. 둘 다 나가. 지은이 외투를 집었습니다. 노파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지은의 손에서 명찰이 떨어졌어요. 눈 위에 떨어진 명찰이었습니다. 지은이 명찰을 주었습니다. 플라스틱이 깨져 있었어요. 이름 부분에 금이 갔죠.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어요. 노파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가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이에요. 노파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주름이 많았죠. 착한 마음은 오래가지 않아요. 노파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노파를 봤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깁니다. 노파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상한 빛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노파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죠. 뒷모습이 작았어요. 곧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지은이 혼자 남았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지은이 걷기 시작했어요. 집까지는 멀었습니다. 버스비도 없었죠. 걸어야 했어요. 발이 시렸습니다. 손도 꽁꽁 얼었죠. 명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1시간을 걸었습니다. 골목이 나왔어요. 낡은 빌라가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방에서 들려왔죠. 지은이 신발을 벗었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이불을 턱까지 덮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지은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왔구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지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의 손을 잡았죠.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다 알아.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옳은 일을 했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 어머니가 손을 쓰다듬었어요. 착하게 사는 게 손해 같아도 결국은 그게 이기는 거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의 말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몸을 떨었죠. 지은이 물을 떠왔어요.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고마워. 어머니가 물을 마셨어요. 지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SNS 알림이었죠. 화면을 켰습니다. 게시글이 떠올랐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노인 도둑 사건.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글을 열어봤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편의점 앞모습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죠. 요즘 노인들 저래. 학생이 너무 순진하네. 세상 물정 모르는 애. 저런 노인 믿으면 안 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내렸어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할머니 봤어. 다 연기야, 연기. 지은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새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달랐어요. 진짜 영상 떴다. 지은이 글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이 보였죠. 노파가 빵을 보고 있었어요. 손을 뻗었다가 움츠렸습니다. 그때 점장이 다가왔어요. 노파 뒤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죠. 노파의 등을 밀었어요. 노파가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쥔 빵이 떨어졌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어요. 점장의 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 위에 부서졌습니다.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점장이 노파를 민 장면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댓글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점장이 밀었네. 완전 사기잖아. 학생만 손해봤네. 지은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편의점이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큰 차였어요. 리무진이었습니다. 지은이 걸음을 멈췄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또 한 명이 내렸습니다. 여자도 있었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의점 앞에 모였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래? 지은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편의점 문을 열었어요. 점장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기요. 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차에서 누군가 내렸어요. 천천히 내렸습니다. 낡은 외투가 아니었어요.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노파였어요. 어젯밤 그 노파였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달랐어요. 허리가 펴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했죠. 지은의 입이 벌어졌어요. 노파가 지은을 봤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가씨.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어요. 어제 당신의 눈빛. 노파가 미소 지었습니다. 참 따뜻했어요. 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점장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지 가게를 지키려고. 양복 입은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점장에게 내밀었어요. 읽어보시죠. 점장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글씨를 읽었죠.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 직원이 나섰어요. 김정순 회장님.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회장? 누구?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노파가, 아니 김정순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봤어요. 제 소개를 하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대한유통 김정순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대한유통? 그 대기업? 설마. 지은도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전국에 마트를 가진 회사였어요. 김정순이 지은을 봤습니다. 어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죠. 점장이 뒤로 물러섰어요. 실험이요? 김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없으면 무시하죠. 그게 궁금했어요.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지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정순이 지갑을 꺼냈어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은에게 건넸죠. 이걸 받아주세요. 명함이 손에 쥐어졌어요. 무거웠습니다. 두꺼운 종이였어요. 금박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유통 회장 김정순. 지은이 명함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았어요. 김정순이 말했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세상.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몰랐어요. 김정순이 점장을 봤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봤죠. 돈을 본 게 아니라. 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기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김정순이 침착하게 섰어요. 말씀드리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점장을 향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점장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자막이 떠올랐죠. 편의점 노인 폭행 사건, 충격.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으로 변장한 대기업 회장. 사회적 실험이었다고 밝혀. 전국이 들끓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였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관련 단어였어요. 대한유통 회장. 편의점 실험. 1,000원의 천사. 지은의 이름도 올라왔습니다. 영상이 계속 퍼졌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죠. 점장 진짜 최악. 저런 인간이 장사를. 학생만 착하네. 나도 저랬을까? 기자회견장이 열렸습니다. 점장이 단상에 앉았어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왜 그러셨습니까? 반성하십니까? 점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말이 끊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장사가 안 돼서. 한숨을 쉬었어요. 도둑이 많아서.
그냥 겁났어요. 장사 망칠까봐.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하지만 잘못했습니다. 점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테이블에 닿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회견장이 열렸습니다. 김정순 회장이 앉았어요.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죠.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왜 이런 실험을 하셨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천천히 말했죠. 무관심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면 외면해요. 있으면 떠받들죠.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지.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소가 번졌습니다. 단 한 명을 만났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지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찍힌 모습이었죠. 이지은 씨입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22, 대학생이에요. 어머니 병원비를 벌고 있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학생이 1,000원을 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하루 번 돈 전부였죠. 그것도 제게 쓴 겁니다. 화면에 1,000원짜리가 클로즈업 됐어요. 구겨진 지폐였습니다. 이게 진짜 부입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죠.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진심가게 프로젝트.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국에 만들 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파는 가게요.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그 대표를 정했어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지은 씨입니다. 화면이 다시 지은을 비췄어요. 지은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얼굴이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어요. 지은아.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옳았어.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도 울었습니다. 엄마. 두 사람이 껴안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은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시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회장님 비서입니다. 지은의 심장이 뛰었어요. 내일 본사로 와주시겠어요? 상의할 게 있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웃었어요. 잘 됐구나. 내 마음이 이긴 거야.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기 산대요? 1,000원에 1,000살에. 지은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고생하셨어요. 멋있어요. 지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지나갔죠. 그 편의점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공사가 진행됐어요.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뭐가 들어온대? 궁금하네. 매일 변해갔어요. 안쪽이 깨끗해졌습니다. 벽이 하얗게 칠해졌어요. 유리창이 새로 달렸죠. 선반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어요. 간판이 걸렸습니다. 파란색 글씨였어요. 지은 스토어.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팝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게 그 가게구나. 뉴스에 나온 1,000원에 1,000사 가게. 오픈식이 열렸습니다. 빨간 리본이 문에 걸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주민들도 모였죠. 아이들도 있었어요. 지은이 문 앞에 섰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옆에 김정순 회장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몸이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지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았죠. 지은이 가게를 바라봤어요. 이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손으로 가게를 가리켰어요. 누구나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이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살 수 있어요? 어린 목소리였어요.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물론이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마음만 가져와. 아이가 웃었어요. 회장이 휠체어를 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비서가 밀어드렸죠. 회장이 마이크를 받았어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돈은 잠시입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래 남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보여줬어요. 회장이 지은을 봤습니다. 진짜 부가 뭔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은이 가위를 들었어요. 리본을 잘랐습니다. 싹둑 소리가 났어요. 리본이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깨끗하다. 빵 냄새 좋다. 선반에 빵이 가득했어요. 따뜻한 빵이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웃는 사람들 사진이었죠. 한쪽 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점장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그를 봤어요. 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점장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은이 다가갔어요. 이제 어디서 일하세요? 노숙인 복지센터요. 점장이 대답했습니다. 밥을 나눠주고 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점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덕분입니다. 제가 배웠어요. 지은이 손을 내밀었어요. 점장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점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크게 기침했어요.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비서가 놀라 달려갔어요. 회장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지은도 뛰어갔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회장이 말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비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어요. 회장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약한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손을 꼭 쥐었어요. 내가 이어갈 거잖아.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멀어져 갔습니다. 지은이 그 자리에 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어요. 하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삐, 삐, 규칙적인 소리였죠. 침대에 회장이 누워 계셨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째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죠. 손이 차가웠어요.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은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다가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은을 봤어요. 지은아.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지은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여기 있어요.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약한 미소였습니다. 착하구나. 손을 들어 지은의 손을 덮었어요. 계속 곁에 있어줘서.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회장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울지 마.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너를 만나서.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야. 회장이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다 했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줬잖아. 지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회장님, 지은아.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숨을 들이켰어요. 그게 진짜 가난이란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없어도 돼.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마음만 있으면 부자야. 손을 놓고 옆 탁자를 더듬었습니다. 흰 손수건이 있었어요.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회장이 그것을 집었어요.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줄게. 지은이 손수건을 받았어요.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펼쳐봤어요. 구석에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였어요. 진심은 돌고 돌아온다. 손으로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정성스러운 바느질이었어요. 제가 놓은 거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가난했을 때 말이야. 지은이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어요. 꼭 간직할게요. 이건 내 마지막 약속이야. 회장이 말했어요. 내가 이어줘. 따뜻한 마음을.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꼭 지킬게요.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고마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기계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삐, 삐, 삐. 간격이 길어졌어요. 지은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장님. 다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기계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삐. 의사가 뛰어들어왔어요. 간호사들도 왔습니다. 지은을 밀어냈어요. 잠시 나가 계세요. 지은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꽉 쥐었어요. 얼굴을 묻었습니다. 흐느껴 울었어요.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회장님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은이 다시 울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인데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었습니다. 조용히 내렸어요. 지은이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자수 글씨를 봤어요.
진심은 돌고 돌아온다. 눈물이 손수건에 떨어졌습니다. 약속할게요, 회장님.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꼭 이어갈게요. 복도 끝에서 햇살이 비쳤어요. 눈 사이로 햇살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두 떠났어요.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어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지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의 글씨였어요. 지은이 편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지은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회장의 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러운 글씨였죠. 지은이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흰 종이였어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지은이 읽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눈물이 글씨를 흐렸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울지 마. 나는 행복했단다. 너를 만나서.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내 1,000원을 기억하니? 그게 세상을 바꿨어. 진짜 부는 돈이 아니야. 마음이란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다른 사람의 따뜻함을 이어주렴. 그게 진짜 유산이야. 지은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많이 좋아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편지야? 네, 엄마.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지은의 어깨를 안았어요. 좋은 분을 만났구나. 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뭐 할 거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지은이 창밖을 봤습니다. 지은 스토어 간판이 보였어요. 회장님 뜻을 이어갈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오븐을 돌렸어요. 밀가루를 꺼냈습니다.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반죽을 치댔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어요.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반죽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븐에 넣었어요. 따뜻한 열기가 퍼졌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났어요.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지은이 벽을 봤습니다. 손수건이 걸려 있었어요. 액자에 넣어놨습니다. 진심은 돌고 돌아온다. 자수 글씨가 빛났어요. 오븐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빵이 다 구워졌어요. 지은이 빵을 꺼냈습니다. 황금빛 빵이었어요.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골목 어귀였습니다. 노숙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추운 밤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은이 다가갔어요. 빵 드세요.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공짜인가요? 네.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할아버지가 빵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가왔어요. 한 명씩 빵을 받아갔습니다. 따뜻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지은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매일 아침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빵을 굽고 나눴어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줬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음을 파는 가게, 따뜻한 빵집,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이는 돈을 냈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을 냈어요. 지은은 모두 받아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작은 소녀가 들어왔어요. 8살쯤 돼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 쥐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웃으며 물었어요. 어서 와.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카운터 앞에 섰어요. 손을 펼쳤습니다. 구겨진 1,000원이 있었어요. 지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걸로 빵 살 수 있어요? 소녀가 물었어요. 지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자기 모습이 보였어요. 물론이지.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와 눈을 맞췄어요. 내 마음을 받을게. 빵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소녀에게 건넸어요. 소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뛰어나갔어요. 지은이 1,000원을 받습니다. 손에 쥐었어요. 회장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이 생각났어요.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의 유산이죠.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 겨울이 왔어요. 하얀 눈이었습니다. 조용히 내렸어요. 간판 불이 켜졌습니다. 지은 스토어. 따뜻한 마음을 팝니다. 파란 글씨가 빛났어요.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간판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빵 냄새가 났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은이 액자를 봤어요. 손수건 자수였습니다. 진심은 돌고 돌아온다. 지은이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 작게 말했습니다. 약속 지키고 있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물들었어요. 지은 스토어의 불빛만 따뜻했습니다. 그 빛을 따라 사람들이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가게 안이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내렸어요. 간판이 계속 빛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